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통증과 냉증을 진료해온 한의사 김종민입니다. 저 역시 이른이 넘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뵙지만 결국 제 눈에 가장 밟히는 것은 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뻣뻣한 손으로 약봉지를 뜯기 힘들어 하시는 모습, 밤마다 아이고 쑤신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의사이자 아들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 없이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것이 제 20년 진료의 유일한 화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왜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소염진통제 그렇게 한 움큼씩 약봉지를 뜯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왜 약봉투는 해마다 점점 더 두꺼워지고 약을 먹어도 속만 쓰릴 뿐 몸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것일까요? 왜 최고급 병원에서 값비싼 MRI, CT 검사를 받아도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혹은 그저 노화 현상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까요? 정작 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와 허리, 무릎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뵙고 또 제 어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거대한 제약회사 연구실이 아닌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어머니께만은 이것만큼은 꼭 매일 챙겨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제 20년 경험의 처방전과도 같은 그 비결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백하려 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영양제나 대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저렴해서 그 누구도 이것이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한국인이라면 모든 가정의 식탁에 이미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단 10분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가장 겸손하지만 가장 강력한 불꽃을 제대로 알고 쓰신다면 지긋지긋한 염증과 통증의 고리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내 두 발로 걷는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일 드시는 그 수많은 약들, 그 약들은 증상을 잠재우는 약입니다. 혈압이 오르니 혈압을 누르고, 통증이 생기니 통증을 먹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위험을 막아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20년 진료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혈압은 계속 오르는가? 왜 통증은 먹게 해도 다음날 또 찾아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증상이라는 결과만 보고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즉 병의 뿌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당뇨병일까요? 고혈압일까요? 관절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일 뿐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저는 그 모든 병의 가장 깊은 곳에 단 하나의 공통된 적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숨은 냉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몸속이 차가워지는 병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들면, 즉, 몸에 양기가 가득하면 강물은 힘차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혈순환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얼음이 얼면, 즉, 몸에 한기 간치가 들어오면 강물은 어떻게 될까?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여기저기서 얼음이 얼어붙어 길이 막힙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몸속이 차가워지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기체, 즉 기치가 막힙니다. 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우면 이 에너지가 꽁꽁 얼어붙어 흐르지 못합니다. 한의학에서 통즉불통 통석 부통, 불통즉통 부통서통이라 했습니다. 흐르면 아프지 않고 흐르지 못하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아이고 쑤신다, 어깨가 결린다, 무릎이 시리다 하는 이 모든 통증이 바로 기가 막혀서 내지르는 비명입니다. 둘째, 혈어쉐유, 즉 피씨가 뭉칩니다. 강물이 얼면 찌꺼기가 가라앉듯 몸이 차가우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뭉칩니다. 이 혈어 덩어리들은 맑은 피가 온몸의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할 곳에 고인 물이 생기니 그곳에서 염증이 자라나고 노폐물이 쌓여 독소가 됩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피부질환, 더 나아가 종양이나 암에 싹이 트는 것도 바로 이 차가운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우리 조상님들보다 훨씬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도 말입니다. 범인은 바로 현대 문명입니다. 한여름에도 뼈가 시리도록 트는 에어컨 바람, 겨울에도 마시는 아이스 커피와 찬물, 그리고 본래 성질이 차가운 수많은 인스턴트 음식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몸속에 한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약은 그 꽁꽁한 강물 위에 얼음을 망치로 깨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물 자체를 따뜻하게 데우지 못하면 얼음은 내일 또 얼어붙습니다. 오늘 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또 하나의 얼음 망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20년 한의사의 경험으로 어르신들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숨은 냉증만 몰아낸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봉지 없는 100세 건강, 100세 건강으로 가는 유일한 근본 치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똑소리 나게 약봉지를 뜯으시죠. 혈압이 높으니 혈압을 강제로 내리는 약, 혈당이 높으니 인슐린을 억지로 조절하는 약, 그리고 그 약들이 위를 버릴까봐 또 보호한답시고 먹는 위장약까지. 하얗고 노란 약들이 손바닥 위에 수북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오늘 하루는 괜찮을 것이다. 수치가 조절될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씁쓸한 약들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십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을 매일, 매달, 매년, 5년, 10년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분명 검사 수치상으로는 혈압도 혈당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습니까? 왜 아침에 일어날 때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어 있고 왜 한겨울도 아닌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비벼야 겨우 잠이 듭니까? 왜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은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날씨가 조금만 굳은 날이면 어김없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오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들은 증상을 관리할 뿐 어르신 몸의 근본 체질, 즉 차가워진 몸을 데우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반나절을 꼬박 기다립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3분 남짓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그분들은 내 아픈 얼굴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만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르신, 검사 결과는 다 깨끗하시네요. 수치 다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피도 맑고 엑스레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연세가 드셔서 그래요. 노화 현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왜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주는가? 억울한 마음에 그래도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한마디 더 하면 결국 우리 어르신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더 강력한 소염진통제 한 봉지뿐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통증이 잠시 멎는 것 같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는 다음 날이면 통증은 어김없이, 아니 어쩌면 어제보다 더 강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치료하지 못하고 증상만 쫓아다니는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결과인 통증만 붙잡고 씨름했을 뿐 그 원인인 몸속의 냉기냉증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답답함, 이 억울함한, 이 서러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리고 제 어머니가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1. 약을 매일 먹는데 몸은 여전히 차갑고 아프다. 2. 병원에 가도 노화 현상이라는 말만 들었다. 3.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 통증이 반복된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시고 아래 댓글란에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본인의 억울한 마음만을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의 뿌리인 냉증을 다스리지 않았기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지긋지긋한 병의 뿌리를 뽑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질긴 몸속 냉증을 몰아내고 꽁꽁 언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할 불씨는 과연 무엇일까요?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수천 년 지혜를 통해 저는 그 답이 가장 뜻밖의, 가장 겸손한 곳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생강? 김치 담글 때나 넣는 거,
혹은 그냥 비린내 잡는 향신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강이 가진 힘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의학 한의화의 관점에서 생강은 단순한 식품푸드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약재 메디슨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의 두 가지 관점에서 명확하게 논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의학관 이말하는 생강의 힘입니다. 가장 먼저 한의사로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강이라고 부르지만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바로 생강시과, 건강계입니다. 생강은 우리가 방금 밭에서 캐낸 신선한 생강입니다. 건강은 그 생강을 쪄서 말린 생강입니다.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효능과 쓰임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으슬으슬 추울 때 먹는 것이 바로 생강에입니다. 생강의 성질은 신온해표, 신温제벼라 합니다. 신진 맵다 하고 온면 따뜻하다 하여 그 매운 기운으로 땀구멍을 확 열어서 피부뼈에 달라붙은 찬 기운 후환을 땀과 함께 밖으로 쫓아내는 발산파산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숨은 냉증 장은 다릅니다. 이것은 피부뼈에 있는 얕은 병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몸속 깊숙이, 즉 일회에 쌓인 만성적인 냉기입니다. 이 깊은 냉기를 잡는 것이 바로 건강캔, 즉 말린 생강입니다. 건강의 성질은 온중산한, 운중산한이라 합니다. 발산하는 생강과 달리 건강의 따뜻한 기운류는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곧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 즉 비위, 비위로 직행하여 그곳에 잠복합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 바로 이 비위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비위가 그것을 태워서 기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몸은 이 보일러실 자체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차가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물이 에너지치로 바뀌지 못하고 덜 소화된 찌꺼기로 남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끈적한 찌꺼기를 스파스, 타파, 과담, 담담이라고 부릅니다. 습턱은 무거운 안개와 같아서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고 몸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듭니다. 아침에 몸이 붓고 머리가 막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습 때문입니다. 담담은 더 나쁩니다. 이 끈적한 찌꺼기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끼면 관절염이 되고 혈관을 막으면 고지혈증, 혈전이 됩니다. 건강 말린 생강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차가운 보일러실 비에 직접 들어가 군부를 지펴줍니다. 보일러실이 뜨거워지니 음식물이 찌꺼기 담스가 아닌 에너지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속의 끈적한 습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따뜻한 피시가 온몸을 돌며 얼어붙었던 손끝, 발끝까지 온기를 전달합니다. 막혔던 기치가 뚫리니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한의학이 생강, 특히 건강을 회양구역 보여주니가 의 명약으로 중히 여겨온 이유입니다. 둘째,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생강의 힘입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경험으로 알았던 이 사실들을 성분으로 정확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생강의 힘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성분에서 나옵니다.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리세입니다.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주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증, 엔티인플라메이션 및 항산화, 엔티옥시단 작용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무릎, 허리, 어깨를 아프게 하는 염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들입니다. 진저롤은 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쇼가올리입니다. 아까 제가 건강 말린 생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 성분이 화학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쇼가올은 신선한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보다 항염증 효과가 무려 10배에서 30배까지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한 온중운중, 즉 몸속을 데우는 힘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쇼가올은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효소인 COX의 활성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셀레콕시브 같은 값비싼 COX2 선택적 억제제 소염진통제와 매우 유사한 원리입니다. 즉, 생강은 천연 COX2 억제제인 셈입니다. 또한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위장관
비위를 보호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일반 소염 진통제는 위장을 망가뜨리지만 쇼가울은 오히려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염증을 잡는 기적 같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저명한 연구에서도 생강 추출물이 혈소판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세산 생성을 막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뇌졸중 중 다크,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무서운 피떡입니다. 생강이 이 피떡을 녹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뇌 보호 효과입니다. 생강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 진저롤, 쇼가올리 뇌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신경 세포 뉴런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청소합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은 건강 말린 생강은 비위를 덮여 습단말 말리고 기혈치체를 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후 현대 과학은 생강 쇼가올은 위장을 보호하는 천연 COX2 억제제로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혈전을 녹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신경을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한다라고 증명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뜻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동서고금 동서의 의학이 모두 인정한 완벽한 약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르신들의 부엌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은 사실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온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소염 진통제이자 혈액순환 개선제였던 것입니다. 이론은 차가울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은 따뜻해야 합니다. 제가 3부에서 말씀드린 그 복잡한 한의학 이론과 과학적 논증들, 어쩌면 어르신들께는 너무 어렵고 멀게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약 10년 전 제 진료실 한의원을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삶 그 자체입니다. 강원도 태백타바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78세의 박고오 어르신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태백은 한국에서도 겨울이 가장 길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 어르신은 20년 넘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과 좌골신경통을 앓고 계셨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지만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장님, 나는 낮에 아픈 건 둘째치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불을 3겹을 덮고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어도 발이 얼음장 같아서 발가락 끝이 시려서 잠이 깼다가 다시 못 자요. 우리 집사람이 밤새 주물러 주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늙은 마누라 손목까지 아파서 내가 짐이요. 짐. 그분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은 마치 냉동실에서 막 꺼낸 돌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혀를 보니 진찰, 혀가 뚱뚱하게 붓고 창백하며 그 위에 하얀 백택과 이불처럼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맥류를 짚어보니 맥이 아주 가늘고 깊게 잠겨 신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한스만 이 몸속 깊은 곳, 경락과 뼈마디까지 침투했다는 가장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분의 몸은 겉만 추운 것이 아니라 3부에서 말씀드린 몸속 가장 깊은 보일러실 비위 자체가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년째 최고 등급의 소염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은 얼음을 깨는 망치일 뿐 강물 자체를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분의 발은 단 한 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침 치료를 하면서 단 한 가지 처방을 함께 내렸습니다. 값비싼 녹용이나 홍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부에서 말씀드린 말린 생강 간장과 대추다 줬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진통제는 너무 아프실 때 드시되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로 얼음물이나 찬물,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과일은 드시지 마시고 이 말린 생강과 대추를 넣고 푹 끓인 물을 식수실 대신 매일 따뜻하게 드십시오. 이것이 어르신 몸속에 꺼진 보일러를 다시 켜는 불씨가 될 겁니다. 솔직히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수십 년간 대학병원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고작 생강 따위가 이 지긋지긋한 병을 낫게 한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생강이 아닙니다.
어르신 몸 자신입니다. 생강은 그저 어르신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불만 지펴주는 것입니다. 보일러실에 불만 넣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얼음을 녹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르신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더 아파지셨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르신의 목소리는 3주 전에 기운 없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흥분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원장, 나요. 태백 사는 박영감.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나 어젯밤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양말을 벗고 잤소. 발이 시려서 잠을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에서 땀이 나서 더워서 깼다니까?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요. 땀이 났어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발을 되찾은 78세 노인의 그 기쁨, 그 감격, 20년간 멈춰있던 발끝의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논리입니다. 차가운 한스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분의 몸속 보일러실 위에 말린 생강건강이라는 따뜻한 불씨역가 들어갔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돌기 시작하자 따뜻해진 피가 드디어 20년 만에 저 차가운 발끝까지 다시 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3개월 뒤 어르신은 지긋지긋하던 소염진통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셨고 무엇보다 매일 밤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아내의 손을 주무르는 대신 아침에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은 시리지 않으십니까? 이론이 복잡하다면 이 강원도 어르신의 이야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강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부에서 문제를 확인했고, 1부에서 병의 뿌리 냉증을 진단했으며, 2부에서 공감했고, 3부에서 이론적 무기생간을 확인했으며, 4부에서 실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HO가 남았습니다. 바로 저 한의사 김종민이 지난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실천 방법, 즉 황금 처방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원장님, 생강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대충 끓여 마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끓이고 무엇과 함께 끓이느냐에 따라 생강은 기적의 약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속을 쓰리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중의 많은 영상들이 생강버에스 홍차 또는 생강버에스 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단언컨대 그것은 최고의 조합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한의학적으로 홍차 역시 성질이 따뜻합니다. 열넷합니다. 3부에서 말한 말린 생강건강이라는 불호의 홍차라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것을 화상가화 호상자호라고 합니다. 몸이 아주 차가운 분께는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몸은 차가운데 머리는 뜨거운 상열화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불에 불을 더하면 당장은 몸이 후끈거리는 것 같아도 결국 몸속의 진액중에, 즉 수분을 바싹 말려버립니다. 그 결과 속이 쓰리고 입이 마르고 구건 변비가 생기고 밤에 허열 티내에 떠서 잠을 못 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몸을 태우는 것은 이 아니라 은은하게 데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완벽한 군신좌사 쥔첸조스의 조합, 즉 한의사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린 생강과 대추다죠. 그리고 감초간서의 만남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일까요? 한의학 처방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군, 즉 임금이자 장군은 말린 생강건강입니다. 3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은 온중산한 운종상간의 힘을 가진 우리 몸의 보일러실비를 데우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힘이 아주 강하고 저돌적이며 날카롭게 한기라는 적을 공격합니다. 둘째, 신, 즉 정승은 대추다집니다. 강력한 장군 생강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서 식량과 물자를 보급하고 백성 위장을 다독이는 정승입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성질이 감홍하다고 합니다. 달공, 따뜻합니다. 대추의 첫 번째 임무는 보비웨이, 즉 비위 보일러실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 고서에
생강의 매운망은 흩어버리고 대추의 단망은 완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강장군의 날카롭고 매운 기운이 혹시라도 우리의 위장 점막을 자극할까봐 대추의 달고 진득한 성분이 위장 전체를 부드럽게 코팅하고 보호해줍니다. 쇼가올 성분이 아무리 위장을 보호한다 해도 이 대추의 보호막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속쓰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추의 두 번째 임무는 양열한신 용쉐스입니다. 피씨를 길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의 몸이 차가워지면 피씨 역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대추는 우리 몸의 조혈 작용을 돕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생강이 불륜을 지펴준다면 대추는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계를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피도 없이 불만 떼면 우리 몸은 금방 말라비틀어질 것입니다. 진액고갈 또한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불면증이나 화병호빙을 겪으십니다. 몸은 차가운데 머리만 뜨거운 상열화한 상해싸함입니다. 대추의 안시는 작용은 이 흥분된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어르신들이 꿀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사시, 즉 사신시체는 감초간서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죠. 감초는 모든 약을 조화절시키는 사신의 역할을 합니다. 감초의 첫 번째 임무는 조화제약, 벼허쇼약입니다. 임금생강의 성질이 너무 강하면 좀 억누르고 정승대추의 성질이 너무 느리면 북 돋아주어 두 약재가 싸우지 않고 힘을 합치게 만듭니다. 감초의 두 번째 임무는 해독계도입니다. 생강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미약한 독성 독신이나 자극마저도 감초가 완벽하게 중화종화시켜 우리 처방을 약이 아닌 물처럼 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군주인 신진사시가 완벽하게 갖춰진 처방입니다. 말린 생강이 한기와 염증을 무찌르는 동안 대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피를 보충하며 감초는 모든 약성을 조화롭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천 년간 검증된 황금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금 처방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한의사의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3부에서 강조했듯이 생강색을 건강케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항염증 효과가 10배, 30배 강력한 쇼가올 성분을 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건강 말린 생강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생강 선택 및 세척. 흙이 묻은 신선한 생강을 삽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하고 마른 것은 이미 진액이 빠진 것입니다. 흙만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2단계 독을 제거하는 비결,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 많은 분들이 생강 껍질을 칼로 깎아버리는데 이는 한의학적으로 절대 금기입니다. 왜일까요? 한의학에서 생강의 살록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생강의 껍질빛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생강의 살이 몸속을 데우는 불허이라면 생강의 껍질은 그 불이 독한 불허도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해 두통, 피부 발진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물의 기운입니다. 자연은 이미 생강 하나에 완벽한 음양-인의 조화를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껍질을 깎아버리는 것은 스스로 그 균형을 깨뜨리고 약을 독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생강은 반드시 껍질째, peeled, 흙만 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3단계 찌고 말리기 구중구포의 원리. 씻은 생강을 껍질째 2-3mm 두께로 얇게 썹니다. 이것을 바로 말리는 것보다 쇼가오를 극대화하는 비결은 바로 증숙, 증수, 즉 찌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홍삼을 만들 때 구중구포, 중주구, 즉 9번 찌고 9번 말린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증숙 과정에서 약성이 극대화됩니다. 찜통에 얇게 썬 생강을 넣고 약 20분에서 30분간 찝니다. 생강이 투명하게 익을 것입니다. 이 찐 생강을 햇볕에 2-3일간 바싹 말리십시오. 또는 식품 건조기나 에어프라이어의 가장 낮은 온도 60, 70도로 6-8시간 말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찌고 말린 생강이 바로 한의원에서 쓰는 건강갱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극대화됩니다. 4. 복기총의 비결, 선택사항. 만약 위가 극도로 약한 분이시라면 이렇게 말린 건강을 마른 프라이팬에 한번 살짝 볶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강의 지혈주시의 작용이 더해져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제 황금 처방전의 정확한 용량과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재료 1. 건강 말린 생강 약 15.
딱딱하게 마른 것 기준으로 5, 6조각 정도입니다. 2. 대추 말린 대추 5. 유갈 3. 감초 2, 3조각 약 4. 탄수화물 2리터 약 주전자 하나 분량. 조리법 1. 주전자에 물 2리터를 붓습니다. 2. 건강시복과 대추 5, 유갈 그리고 감초 2, 3조각을 넣습니다. 3. 중요 대추는 반드시 손으로 쪼개서 크랙드 넣으십시오. 대추의 단맛과 약효 성분 보혈, 안 시는 씨앗이 아니라 과육에 있습니다. 통째로 넣으면 장식일 뿐 절대 우러나지 않습니다. 4. 센 불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5.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반드시 약한 불 약불로 줄이십시오. 6. 가장 중요,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은은하게 다리듯이 끓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끓일까요? 우리는 맛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 속에 숨어있는 약효 성분 역신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5분, 10분 만에 끓여서는 쇼가올 성분이 절대로 다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의가 아니라 탕약의입니다. 복용법 1. 이렇게 끓인 생강대추감초차를 보온병에 담아 두십시오. 2. 하루 동안 식수 대신 이 물을 드십시오. 3. 중요, 절대로 차갑게 식혀서 드시지 마십시오.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왈부 드셔야 합니다. 뜨겁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최적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시기보다는 아침 식사 30분 후에 따뜻하게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위장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2, 3잔 약 500, 700ml 나누어 드십시오. 5. 단맛 대추와 감초가 이미 자연스러운 단맛을 냅니다. 하지만 쓴맛이 힘드시다면 마시기 직전에 천연 꿀꿀이나 흑설탕을 한 스푼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백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백설탕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이 처방에 불을 꺼뜨리는 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0년 노하우가 담긴 부작용을 막고 냉증의 뿌리를 뽑는 황금 처방전입니다. 대안,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편 처방. 어떤 분들은 원장님, 매일 1시간씩 끓이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탕약이지만 못 드시는 것보다는 차선책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대안을 3가지 드립니다. 대안 1. 생강꿀 절임. 1. 신선한 생강을 껍질째 씻어서 아주 얇게 채를 썹니다. 이 깨끗한 유리병에 채 썬 생강과 천연꿀을 1 비율로 넣고 버무립니다. 3. 실온에서 2, 3일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합니다. 4. 매일 아침 식사 후 이 생강꿀 절임 한 스푼을 떠서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십시오. 5. 중요, 이 방법은 말린 생강이 아니기에 쇼가올 성분은 적습니다. 진저롤이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몸속 깊은 냉증을 잡는 힘은 약합니다. 대신 꿀의 보스포온 효과가 더해져 마른 기침이나 목감기, 인후통에는 오히려 탕약보다 더 좋습니다.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대한이 생강 가루 활용법 1. 시중에 파는 생강 가루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가루입니다. 2.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이 생강 가루를 1티스푼 정도 타고 대추를 푹 고아서 만든 잼나 꿀을 한 스푼 타서 드십시오. 대추고를 타서 드시면 탕약계 군신진진 원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3. 매우 간편하지만 가루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속이 쓰리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안 3. 족욕으로 활용하기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저는 위가 너무 약해서 도저히 생강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피부로 흡수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특히 현대인의 90%가 겪는 상열하한 상옛 증상의 특효입니다. 상열하한이란 몸통과 바른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머리와 얼굴로는 불이 나는 것이었네스트를 말합니다. 예, 두통, 안면 홍조, 고혈압, 불면증, 화병. 이것은 우리 몸의 수수의 기운과 화고 기운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기가 꽉 막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족욕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1. 대야에 따뜻한 물 42도를 받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를 더 돋웁니다. 이 신선한 생강 한 톨 엄지손가락 크기를 껍질째 강판에 갈아서 즙과 함께 물에 넣습니다. 이때는 말린 생강보다 발산하는 힘이 강한 신선한 생강이 더 좋습니다. 3. 굵은 소금 한 줌을 넣습니다. 소금은 화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인화하행 효과가 있습니다.
4. 이물의 발을 복사뼈가 잠길 때까지 15-20분간 담그십시오. 절대 종아리까지 담그지 마십시오. 5. 중요 족욕을 하는 동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막혔던 기치가 전신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인 신장신정으로 이어지는 경락의 시작점, 용천혈과 전시에 있습니다. 생강의 뜨거운 화, 기운과 소금의 인화인고 기운이 이 용천혈을 통해 신장 경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뭉쳐있던 뜨거운 불이 발바닥을 통해 신장수로 빨려 내려가 차가웠던 아랫배 단전과 발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은 위로 올리고 불은 아래로 내리는 수승화강, 스리셔화장의 원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동온도 조절 장치를 재설정하는 고차원적인 치료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처방전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5부에서 저는 제 20년 노하우가 담긴 황금 처방전을 아낌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생강과 대추, 감초를 사러 시장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5부까지의 희망과는 반대되는,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의 한의사로서 제 의사로서의 양심령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 많은 영상들이 생강이 만병통치약이다, 무조건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재는 양면성 양면싱을 가집니다. 약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반드시 독도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생강처럼 그 힘이 강력한 약재일수록 그 독이 되는 순간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다른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크게 경고하고 싶은 것, 다른 영상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항응고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 어르신들께서 피 묽어지는 약이라고 부르시는 약들입니다. 뇌졸중증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셨거나 혹은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아스피린, 에이스피린이나 와파린, 와파린 혹은 클로피도그레 같은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혈전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피를 묽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혹시 3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생강의 가장 강력한 효능 중 하나가 무엇이었죠? 네, 바로 혈소판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방지하여 혈전 재산 생성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강, 특히 쇼가올 역시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보이십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동시에 천연 항응고제인 생강 건강을 매일 1시간씩 푹 달여서 물처럼 드신다. 이것은 1 플러스 1,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5 또는 10비 되는 통제 불가능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피가 적당히 묽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묽어져서 지혈지쉐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울까요? 만약 넘어져서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부 출혈입니다.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코피가 멎지 않습니다. 피부에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혹은 대변이 새까맣게 나오거나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추세식 노후종의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김종민이 한의사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의사로서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만약 지금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단 한 알이라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로 제 처방생강 대추차를 마음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드시던 병원 약을 마음대로 끊으셔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어르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한의사에게 생강대추차를 처방받았는데 내가 먹는 와파린과 함께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정도 용량은 괜찮습니다 라고 허락하시거나 혹은
그렇다면 약 용량을 조금 조절해 봅시다라고 하실 때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월한 각도, 즉 제 양심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수술 시에스를 앞두신 분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시는 것, 혹은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떼어내는 것도 모두 수술에 포함됩니다. 생강은 피를 묻게 한다고 했죠? 수술 중 지혈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체질 TC의 문제입니다. 저는 냉증해를 치료하기 위해 이 처방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반대로 몸에 불호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의학적으로 양성열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더위를 못 참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얼굴이 항상 붉고 목이 말라 찬물만 찾고 변비가 심합니다. 이런 불타는 체질을 가진 분이 불고의 약재인 생강건강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3부에서 말한 화상가화, 거상자호, 즉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냉증은 낫지 않고 오히려 고혈압이 더 심해지거나 두통, 안구충혈, 피부 발진, 불면증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입니다. 위장, 이 극도로 약하신 분입니다. 물론 오부에서 대추와 감초를 넣어 위장을 보호하는 처방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염이나 식도염이 급성기로 진행 중이거나 위궤양이 있어서 속이 쓰리고 아프신 분들은 생강의 매운 성분이 그 상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후 30분에 아주 연하게 끓여서 시작하시거나 7부에서 다룰 대안을 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고열 공대이 날 때입니다. 감기 기운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없을 때는 생강이 약입니다. 하지만 이미 체온계로 38도, 39도 이상 고열이 나고 목이 붓고 아플 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열은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느라 불이 난 상태입니다. 이때 불의 약재인 생강을 넣으면 불길이 더 치솟아 탈수나 선망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진심 어린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그 검의 날카로운 날이 아닌 안전한 손잡이만을 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5부에서 황금 처방전을, 6부에서 치명적인 경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망설임이 생겼을 것입니다. 알겠다. 원장님 말씀은 다 좋은데 과연 나에게도 맞을까? 나는 위가 너무 약해서 생강은 엄두도 못 내는데 나는 몸이 찬 게 아니라 오히려 열이 많아서 더운데 매일 1시간씩 끓이라니 나는 너무 바쁘고 귀찮은데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훌륭한 의사한 의사는 하나의 처방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체질 대시과 상황 정천에 맞게 처방을 조절 벼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그 마지막 망설임을 제가 확신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설임. 저는 위가 너무 약해서 생강의 매운맛이 무섭습니다.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평소에도 속이 쓰리고 위염, 식도염 약을 달고 삽니다. 생강이 위에 상처를 내지 않을까요? 매우 정확한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부에서 황금 비율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생강만 단독으로 그것도 빈속에 드신다면 당연히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처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정승과 사신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추가 와 감초간사였습니다. 이 두 약재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생강의 날카로운 기운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 보필하는 것입니다. 대추의 진득한 단만에 이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감초가 해독하고 중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가 극도로 예민하시다면 제가 특별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1.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십시오. 절대 빈속 금지. 2.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말린 생강 시복이 아니라 5, 7 두세 조각만 넣고 아주 연하게 끓여서 시작하십시오. 3. 몸에 적응 기간을 주십시오. 우리 몸이 새로운 약재에 적응하는 데는 최소 3, 4일이 걸립니다. 연하게 드시다가 속이 편안하면 그때 용량을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4. 오부의 비결을 사용하십시오. 말린 생강 건강을 마른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속 사용하십시오. 볶는 과정은 생강의 매운 발상 기운을 죽이고 수렴서림하는 기운지열, 위 점막 보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망설임. 저는 몸이 찬 게 아니라 오히려 열이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저는 발은 실인데 얼굴은 후끈 달아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밤에 열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은 육부에서 경고한 양성열 체질 몸 전체가 불덩이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90%가 겪는 상열화한 샤녜샤한, 즉 기키가 꽉 막힌 상태입니다. 차가운 물수인 아래발, 아랫배에 고여 썩어가고 뜨거운 불코는 위머리, 얼굴로 치솟아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이 너무 많아서 생긴 병이 아니라 불이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이런 분이 오부에 생강대추차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그래도 머리에 치솟은 불에 불을 더하는 격이라 당장은 두통이나 혈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부에서 대안삼으로 말씀드린 생강조격입니다. 조격은 단순히 발을 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힌 길을 뚫는 고차원적인 치료입니다. 오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즙과 함께 따뜻한 물에 넣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십시오. 생강의 불호, 기운이 경락을 뚫어주고 소금의 짠맛은 불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인화하행 역할을 합니다. 이 물에 발을 담그면 발바닥의 용천혈, 와천혈을 통해 그 뜨거운 기운이 신장 경락을 타고 아랫배 단전의 차가운 수술 기운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뭉쳐있던 뜨거운 불호, 이 드디어 아래로 내려오고 발에 고여있던 차가운 물수의 위로 올라가며 전신의 수승화강이 이루어집니다. 상열화한이신 분들은 먹지 말고 발에 양보하십시오. 세 번째 망설임. 매일 1시간씩 끓이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20년간 알아온 고질병을 고치는데 하루 1시간의 정성이 아까우십니까? 그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편한 대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50%의 실천이 0%의 포기보다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1. 3일치를 한꺼번에 끓이십시오. 물 6리터 플러스 생강대추 감초 3배. 끓여서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드실 때마다 반드시 1잔 분량만 덜어서 따뜻하게 데워 드십시오. 절대 차갑게 드시지 마십시오. 2. 대안일, 생강꿀, 절임 생강천을 활용하십시오. 목감기나 마른 기침에는 탕약보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3. 대안이, 생강가루 건강가루를 활용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생강가루 1티스푼과 대추고거 1스푼을 타서 드시면 탕약의 80%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꾸준함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병의 뿌리에서부터 황금 처방전, 그리고 치명적인 경고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고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지긋지긋한 통증과 만성질환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숨은 냉증, 즉 차가워진 몸이 있습니다. 1부, 2부 요약. 둘째, 이 냉증을 잡는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황금 처방전은 말린 생강 건강이라는 임금준과 대추라는 정승, 그리고 감초라는 사신시의 만남입니다. 3부, 5부 요약. 셋째, 이 처방은 강력한 약계이기에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양성열 체질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6부, 7부 요약. 이제 어르신들은 알게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감히 7일간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금 처방전 혹은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딱 7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병원 약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7일 동안만 찬물을 끊고 따뜻한 생강대추차를 하루 2-3잔 꾸준히 드셔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했던 허리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는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얼음장 같았던 발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지, 소화제를 먹지 않아도 속이 편안해지는지, 7일 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따뜻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약봉지 없는 삶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사이자 아들로서 효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 귀한 건강의 지혜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배우자가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처럼 손발이 시리다고 말씀하시던 형제, 자매,
친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발 건강하세요 라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병원비 100만 원보다 값진 오늘의 따뜻한 건강 비결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어르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100세 건강을 선물하십시오. 긴 시간, 이 긴 여정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또 아픈 어머니를 모신 아들로서 제게는 단 하나의 절박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상만 쫓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병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진짜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생강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을 되찾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김종민은 앞으로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논리를 결합하여 어르신들 몸속에 그 위대한 의사를 깨우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근본을 다스리는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지금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어르신께서 구독을 누르시는 것은 단지 제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나는 앞으로 약봉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내 몸의 힘을 믿는 건강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면책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정보이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다릅니다. 6부에서 경고했듯이 만약 어르신께서 특별한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있으시거나 처방약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르신의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 예고. 오늘 우리는 생강이라는 불씨로 우리 몸의 차가운 보일러실 위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연료입니다. 다음 주 100세 건강 비결 2부에서는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는 불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면역 연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마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원장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데 왜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입니까?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마늘의 역설 코리안 파라독스입니다.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는 마늘이 어째서 한국인의 위를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 저는 20년 한의사의 양심으로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찢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살충제입니다. 이 성분은 세균을 죽이는 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 위 점막을 태워버리는 화학적 화상,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마다 맵싸한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 드시는 그 습관이 사실은 매일 위벽에 상처를 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에는 진짜 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리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을 익히거나 숙성 흑마늘 시켰을 때 비로소 생성되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S알릴시스테인이야말로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알리신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진짜 영웅입니다. 다음 주 저는 독이 되는 알리신은 중화시키고 약이 되는 S알릴시스테인은 극대화하는 마늘 조리법의 황금 시간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생마늘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태음이는 누구인지 마늘의 기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민 한의사였습니다.